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시청자분들께도 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전재미씨 초대석 반갑습니다. 올해 정유년 첫 순서로 아주 반가운 분을 모셨는데요. 한국 정치 원로이자 현대 정치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모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함께 올 한 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라북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면서 정유년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우리 김원기 전 국회의장님의 안부를 궁금해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2017년 새해 덕담과 함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전라북도민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2017년은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뿐 아니라 모든 것이 크게 진취적으로 바뀌는 그러한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거기에 선도적 역할을 나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큰 역할을 도민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요즘 근황이 어떠신가요? 예, 제가 아다시피 이제 현역에서 물러나서 네. 현역 정치를 은퇴해서 그동안에 되도록이면은 정치 문제에 대해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나를 초청해서 이제 토론을 한달지, 이야기를 듣는달지 하는 걸 되도록이면 이제 피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치가 우리 국민들이 많이 염려하지 않습니까? 네. 대화와 타협하고 그런 정치가 못 되고 노상 싸움을 많이 하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언짢아하시기 때문에 현역들한테 싸우는 문제를 맡기지 현역 정치를 은퇴한 사람까지 나서서 현안 문제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 것이 덕스럽지 못하다 해서 안 했는데 네. 촛불 시위 그 이후에 저도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네.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대로 두어서 가서는 안 되겠다. 뭔가 바꿔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젊은 사람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이 사회 전체를 개혁하기 위해서 촛불을 들고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은퇴한 나도 조그마한 촛불이라도 네.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데 작은 힘이라도 나서서 이제 보태는 네.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겠다 이렇게 반성을 하고 네. 요즘은 이제 초청을 하는데 제가 거절하지 않고 참석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될까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2016년은 사실 많은 국민들이 좀 한숨도 많이 내쉬고요. 마음 아파하고 화도 좀 많이 났던 그런 우울한 좀 한 해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시국을 바라보면서 좀 남의 감회가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해가지고 이 어린 학생에서부터 참 100세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이렇게 촛불을 들고 이 사회 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나서는구나 생각을 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4.19 때도 이제 시위가 있었고 6.29도 있었고 하지만은 이번 우리 사회의 시위는 네. 그런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도 있지만은 그것 말고 사회 문화 이 전반에 이제 깔려 있는 이런 부조리 네. 이것을 송두리째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좀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국민들의 그런 절실한 욕구가 분출된 것이 이번에 촛불 시위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 촛불 시위가 사실은 탄핵도 만들었고, 네. 그건 정치인이 나서서 앞장서서 만든 것이 아니고 촛불 시위가 앞장을 섰고 정치는 거기에 따라갔던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러한 그 촛불 시위는 우리 사회 전체를 크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나는 이게 그 동력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정치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 이 사회 문화 전반까지도 본질적으로 크게 바꾸는 우리 사회가 이제 한 단계 크게 업그레이드 되는 네. 그런 동력이 이 촛불 시위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나는 2017년 새해가 그 출발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새해에 큰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희망적이네요.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요. 네. 이제 지금 탄핵 정국입니다. 아직 어떤 결론이 나지는 않았는데요. 이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볼 때 앞으로 헌재가 어떻게 이것을 판결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네. 또 그 이전에 지금 특검이랄지 이런 데서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최순실 그 세력들이 이제 국정을 농단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었으니까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막 완전히 다 밝혀질 수는 없는 거겠지만은 네. 그것이 상당 부분 밝혀져 가지고 나는 헌재에서 탄핵이 가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제 지금 그 이제 결과를 가지고 여야가 이제 그러면 얼마 이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 말하자면 탄핵의 결과를 어떻게 정치가 이것을 수용하고 네. 정치를 어떻게 바꿔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남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목요연히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여당은 지금 둘로 이제 갈라졌고 야당도 이제 탄핵이 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지금 있는 정당들이 그대로 말하자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 수도 있겠고 네. 또 뭐다 여러 가지 지금 개헌이랄지 이런 문제가 많이 당의 경계를 넘어서 그렇죠. 이 논의가 지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같이 얽혀서 상당히 이 전국이 요동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촛불 시위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도도한 그 흐름, 이것이 이 정치까지를 크게 영향을 미쳐서 주도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대개 이제 이 새로운 개혁을 지향하는 그 세력이 정치를 이제 앞으로 주도적으로 이끄는 그러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탄핵 이 전국이 어떤 방향으로 해결이 되든 해결된 이후에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들 그리고 해결해야 할 일들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개헌 얘기도 좀 나왔으니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2001년에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절에 이미
김웅기 전 국회의장님께서 이 개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예. 이 개헌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이 개헌 문제가 이 탄핵 정국의 그 중심적인 이 논제로 등장해서 이 정치판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방금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개헌을 주장한 것은 2001년 3월 15일에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시 민주당 총재를 겸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때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우리나라의 정치 개혁은 대통령한테 모든 권한이 세계 유례 없이 집중되어 있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 네. 이것을 개혁하지 않고는 딴 어떤 정치 개혁을 해도 그 개혁은 의미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도하 각 신문이나 방송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를 겸하고 있는 그 여당에서 그 밑에 있는 부총재가 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그걸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대서특필하고 함으로써 우리나라 그 언론에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정치 무대와 언론에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 단어가요. 예, 네. 그렇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네. 예, 제가 이제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김대중 대통령 정권에서도 제가 이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로 여야가 이 싸움판을 벌리는 이러한 전투적인 정치를 지향하고 이 세계 선진국들이 지금 하고 있는 대화와 타협, 협상의 정치 이런 정치로 지향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집중된 대통령 권력을 분권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주장을 마치 종교의 전도사가 전도하는 것처럼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네. 이 정치권에서. 그러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이 정치인들한테 여야 가리지 않고 이 개헌을 해야 된다. 이 대통령 권력을 분권하는 그래서 모든 정치가 국회가 정치의 본무대가 되는 이러한 체제로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가 선진 정치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주장을 이제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무현 정권 때도 성공은 개헌에 성공을 못했어요. 못했죠. 네. 마지막에 이제 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원 포인트 네. 개헌을 이제 주장을 해서 대통령이 이제 그 국회에 개헌안을 제안을 하고 국회는 그걸 막고 대통령은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 결국 그것은 제가 나서서 중재를 해서 18대 국회에서 여야가 이 개헌 문제를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한테 했고,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그걸 양해하고 대통령이 직접 제안하는 그 문제를 철회함으로써 그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 대통령에게 너무나 왕처럼 이 권력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문제도 좀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그럼 대통령의 권한은 분권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예, 그렇죠. 이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비단 이 대통령 권력을 분권한다는 예. 권한을 나눈다는 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지금 87년 체제에서 지금
그 헌법 가지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네. 그 정치뿐 아니고 전반적인 그 모든 분야가 그 크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러한 새로운 시대의 그 문제들을 헌법에 그 소화하고 그걸 담는 그런 개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말고 지금 많은 주장들이 네. 그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다양합니다. 예. 다양한데 이제 제일 처음에 출발을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네. 이제 지금 이 개헌은 이 결국 될 수밖에 없다. 네. 지금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은 네. 우리 야당 안에도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야당 안에도 네. 또 여당 안에도 의견의 차이가 있고 그런데 개헌에 대해서 아마 국회에 그 기구가 생길 겁니다. 네. 이 문제를 개헌 문제를 구체적으로 우리 헌법을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토론하고 이제 그 정리하는 그런 기구가 국회에 생길 텐데 예. 이 개헌의 내용에 대한 주장들이 네. 각기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 또 우리 이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주장하고 학계에서 주장하고 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아주 이번에 어떤 것을 포인트로 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다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이 정리를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이게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하면은 예. 2개월 이내인가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는데 네. 일부는 이 대통령 선거를 이번 선거를 개헌을 해가지고 새로운 그 헌법을 가지고 이제 선거를 하자 네.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네. 물리적으로 나는 그것은 무리하다고 봅니다. 네. 시간상이요. 예. 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될 때는 내가 이 집권을 하면서 개헌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시작해서 적어도 전반기에 예. 이 개헌을 완수하겠다 하는 그런 공약을 국민들 앞에 발표한 속에서 투표에 임해라. 예. 제가 주장하는 그겁니다. 왜냐하면은 당장의 네. 개헌을 해가지고 그 새로운 헌법 속에서 이 대통령 선거를 하기에는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예. 적어도 타협안으로서 저는 그런 안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김대중 대통령과 또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이 또 각별하시죠. 예.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원기 의장님을 내 롤모델이다.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그때 예.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후보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도 그랬고 내 이 정치적 스승이다. 예, 맞습니다. 뭐 사부다 이런 표현을 이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이제 언론한테 이야기하고 해서 그때 그렇게 많이 알려졌었습니다. 네. 옆에서 그 가깝게 지켜보셨으니까 이 두 분 어떤 분들이셨나요? 나는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정치를 했던 것을 참으로 그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 때 김대중 그때 그 지방자치 선거를 하면은 이 딴 선거는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지방자치 선거를 하면은 지자체 선거에서는 우리가 참패할 수밖에 없게 돼 있었어요. 네. 그러면 대강 이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지 지는 것이 100% 지는 것이 확실한데 그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드물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 멀리 내다보는 그런 정말로 큰 지도자였습니다. 네. 이분하고 이제 여야가 협상을 하고 내가 협상을 총무들 간에 한 다음에는 이제 영수회담이라고 해서 이제 대통령하고 김대중 총재하고 이제 회담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것을 정하는데 네. 김대중 대통령도 이 지자체 제도를 만들어도 선거를 하면 참패한다는 걸 아셨고 네. 나도 그건 뭐 정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전망할 수 있는 일이니까. 예.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하셨던 말씀을 나는 상당히 감동을 받았고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는 것은 100% 확실한데 앞으로 이 정권 교체, 수평적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이것을 하지 않고는 평화적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다. 예. 이 민정당 사람들이 전부 다 도지사가 되고 다 군수가 되고 이 시의원, 구의원이 다 된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보다는 예. 여당이 다 당선되더라도 선거를 통해서 된 사람이 그래도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하고 상관없이 이 나라 정치의 장래를 위해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 문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50 청산 문제도 중요하고 중요한 문제가 많지만은 네. 부디 순서를 매기자면은 지자체가 제일 중요하다. 예.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협상을 해서 그것을 타결을 했습니다. 이 여당 쪽에서도 이제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정치적인 명분 때문에 한번 이 주장하는 것이지 실제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 선거를 하면 100% 지는 선거 네. 지금 한번 야당이기 때문에 한번 주장해놓고 보는 것이지 이제 그렇게 그쪽에서도 이제 판단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문제가 되었건 50 청산 문제가 되었건 무엇이든지 다 우리 뜻대로 받아주더라도 이 지자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여야 협상은 깨진 거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자체 문제를 관철했었습니다. 예. 또 그것 말고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요즘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 지도자로서 일찍부터 앞으로는 이 정보화에 앞서가지 않으면은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네. 그래서 그분이 이 전도사처럼 이 정보화 시대 이것을 주창했고 이 선견지명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서도 이만치 지금 정보화가 우리가 상당히 앞서 나가는 예. 그런 것이 지도자 한 사람의 선견지명이 어떻느냐 예. 거기에 그 국가의 장래가 달려 있는 달려있네요. 겁니다. 예. 이렇게 역할이 크네요. 그렇죠. 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마디만 내가 예. 그분의 말씀을 한다고 하면은 네. 참 대단히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고 따르는 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분은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정치인보다도 내가 정치적인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고 거기에 급급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소신을 전혀 굽히지 않고 그대로 손해를 각오하고 이제 밀고 나가는 네. 이것은 우리 정치사에 거의
예가 없을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특출한 데가 있는 분입니다. 예. 사실 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몽준 당시 후보 단당 후보하고 예. 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이회창 후보를, 예. 후보하고 도저히 본선 경선에서 해볼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이 정몽준 진영하고 우리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이제 이 대통령 선거에 협력을 받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밤낮 없는 협상을 했어요. 네. 막판에 이제 뭔 제안이 들어왔냐면은 노무현 후보하고 정몽준 후보가 밀실에서 단둘이만 만나서 네. 무엇을 써달라는 건 아니고 내가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네. 당신들한테 어떻게 잘해주겠다. 네. 그렇게 이 말로 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 이제 아무 증거도 안 남고 하는 거죠. 그냥 말로 해달라고. 예. 그런 말로라도 그렇게 해줘야 자기들이 나설 거 아니냐. 예. 모든 사람들이 그런 조건이라면 100% 받아야 된다. 해줘야 된다. 네. 왜냐하면 정몽준 후보 적극적인 그 진영의 협력을 얻어서 두 진영이 같이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다닐 때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여론조사에 나오지만은 협력을 못 받으면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대통령 후보만 빼고는 어떤 자리를 약속을 하더라도 이 대통령 선거에 이기고 봐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호소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노무현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쪽에서 이런 제안이 왔다 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해야 대통령이 된다면은 대통령을 안겠습니다. 네. 소신을 저나 나나 국민들 앞에 단일화하는데 자리 가지고 뒷거래는 않겠다는 약속을 국민들한테 그렇게 했는데 예. 그건 국민을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대통령이 당선된다면은 그런 대통령은 난 않습니다. 예. 이 소신을 지키다가 낙선함으로써 차라리 정치 발전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말로 들으면은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하는데 그러한 그 마음을 갖는 정치인은 거의 전무후무할 그러한 용기를 가진 그런 그렇죠. 정치인이 노무현입니다. 예. 의장님 정치 인생 40년을 돌아볼 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 가운데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 그리고 또 가장 안타까운 일 한 가지씩만 꼽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쭉 하니 기득권 세력들이 계속해 왔던 거고 맞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정치사에 처음 세력 교체가 처음 일어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또 이것을 뭐 지역하고 연결시켜서 뭐라지만은 호남이라는 데가 우리나라의 전체 국가를 다스리는 이러한 자리를 이 소수 지역인 호남이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삼국시대 이후에 처음 일이거든. 예. 그런 수평적 정권 교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보람이죠. 예. 그리고 가장 안타까웠던 일은요? 김대중 대통령과
내가 그 정치적인 이 입장을 달리해서 싸운 때가 있었어요. 예. 언제죠? 그때 그 참으로 그 안타까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예. 노무현 대통령과 소위 이 젊은 개혁 세력들하고 나하고 이제 한 세력이 돼가지고 예.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영국에 정계 은퇴를 하고 계시다가 돌아와가지고 정계 복귀를 할 때에 네. 그분이 이제 당을 새로 만드셨어요. 그때 이제 내가 그 노선에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못하고, 내가 그 밑에서 이제 정치를 해오고, 또 그분이 나를 전적으로 이제 신뢰해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했었는데, 그분하고 대결을 해서 당을 달리 해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정읍에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노선을 달리 해가지고 예. 딴 당으로서 내가 출마해가지고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처음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가장 외로웠고 안타까웠던 내 경험입니다. 네, 2017년 이제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가요? 예, 저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올 한 해 제 어떤 구체적인 계획보다도 어린이에서부터 이 노인까지 나라를 위해서 이 개혁을 위해서 들은 그 촛불, 작은 촛불이라도 내가 은퇴는 했지만은 네. 우리 정치가 이 국민으로부터 이 사랑받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은퇴한 나지만은 뭔가 작은 역할이라도 해야겠다. 네. 원로로서. 그래서 나서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장님 앞으로도 좀 건강하시고요. 또 오래도록 우리 한국 정치계의 큰 어른으로 많은 분들에게 지혜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네. 이 옛날 이 소위 군사 독재 정권 시대 그때부터 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전남에서 하셨지만은 사실은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60년 야당을 중심적으로 이끌었던 세력은 이 전라북도였습니다. 60년 야당을 이끌고 지도자가 제일 많이 배출됐던 것이 전라북도예요. 네. 앞으로 이제 나는 네. 금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 전라북도가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데 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다시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나가는 주역이 됐으면 하는 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회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